안녕하세요. 스몽디와 함께하는 은지 영어의 영어 강사 김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EBS 5강으로 갈 건데요. 5강에는 문제가 4개밖에 없죠. 근데 좀 중요한 문제가 2번하고 4번은 조금 중요하고 나머지 1, 3번은 뭐 그 2개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왕녀드름 나가지고 보이시나? 자,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1번은요. 별 얘기 아니고 되게 막 자세한 얘기를 쭉 늘어놓은 그런 설명문의 느낌이 조금 나는데 한번 내용을 보세요. 피아노를 놓으려면 최적의 위치가 이런 데다라는 그 설명을 쭉 쓴 거예요. 첫 번째는 악기가 보호되는 곳, 뭐 햇빛이나 온도, 습기 이런 거에서 피아노가 보호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음향적으로 만족스러운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막 소리를 흡수하는 뭐 커튼이 막 있다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된대요. 그 소리가 조금 이렇게 울려야 되게 청명하게 잘 들릴 거니까 그런 소리도 잘 들릴 수 있는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눈으로 봤을 때 미적으로 좀 아름답고 예쁜 장소면 좋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지금 노란 줄을 처음부터 2문장을 쳤거든요. 근데 요 초반에 이 얘기를 다 해요. 이 얘기를 다 하고서 뒤에 이제 보면 여기부터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악기가 보호되는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뭐 벽에다 넣어야 되고 햇빛 보호되고 열기 보호되고 이런 얘기를 끝까지 그냥 쭉 이렇게 다 나열한 그런 느낌이 드는 글입니다. 초반에 일단 좀 보겠습니다. 자, finding an ideal location for piano예요. 이렇게 피아노를 위해서 되게 이상적인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를 찾는 것이 is often difficult. 종종 어렵답니다. 여러분 여기 사실 아이디얼이라는 이 단어 하나 있는데 요게 우리 이상적인이잖아요. 아이디얼 그러면 최고 이상적인 좋은 이런 건데, 사실 이거 대신에 우리 옵티멈 이런 걸로 바꿔도 돼요. 우리 옵티멈이라는 형용사가 최적의라는 형용사여가지고 이런 거 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in the order of importance, 중요도의 순서로 보자면 the location should help preserve. 그 장소가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to가 생략됐어요. 원래는 help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야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라고 되는데 여기서 to가 없어도 그냥 동사 2개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뒤에 거는 to 부정사인데 to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도로 보자면 그 장소는 반드시 뭐 하는 걸 도와줘야 되냐? 첫 번째, preserve the instrument. 악기를 보존하는 걸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be acoustically. 이게 청각적으로죠. 소리로 들을 때 satisfactory, 만족스러워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and be aesthetically. 이게 아름다움적으로, 뭐 미적으로잖아요. 아름다움. 눈으로 봤을 때도 pleasing,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곳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should help to preserve and to be and to be, 요 투부정사 3개인데 셋 다 이렇게 to는 떼버리고 동사 3개로 병렬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다예요. 이게 다고 이제 뒤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자면 뭐 이상적으로 피아노는 벽 안쪽에 벽에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위치 놓여져야 되고, 사실 여기서 여러분 place도요 located로 똑같은 거예요. 바꿔 써도 돼요. 여기서 locate는 여러분 그 원래는 우리 locate가 뜻이 사실 2개 있거든요. 요것만 좀 정리하고 갈까요? locate. 기출을 풀다 봐도 locate가 사실 뭐 location이 되게 가장 익숙한 말이잖아요. 위치시키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조심할 게 locate는 위치하다가 아니라 위치시키다입니다. 타동사예요. 원래 기본 형태가. 근데 얘가 두 번째로 찾다란 뜻이 있어요. 약간 find의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요 2가지로 사실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은 둘 다 꼭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위치시키다로 쓴 거죠, 사실은. 위치시키다. 그러니까 여기도 should be placed, 놓여져야 되고 should be located, 위치시켜줘야 되고 똑같은 얘기인데 얘도 지금 이렇게 2개로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고요. 뭐 뒤에 이제 더 구체적인 얘기 하니까 요거는 그냥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딱히 그렇게 연계 변형으로 내려고 할 때 빈칸 내기에도 좀 너무 내용이 약간 쉬운 편이고요. 뭐 순서별 문장 삽입할 단서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자세한 얘기 소소하게 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뭐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흐름상 어색한 문장 고르세요. 뭐 이런 걸로는 낼 수 있겠지만 일단 굵직한 걸로는 연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2번은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슬픔과는 다르게 분노라는 감정에는 힘이 있다. 이제 요 얘기를 그래서는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첫째 문장에 보면요, 단어가 2개 나오는데 여기 빨간 네모를 한번 쳐보세요. 자, 일단은 여기 보면은 어딨어? anger, 분노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sadness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글 전체에서 계속 얘네 둘이 서로 대조돼요. 여러분 대조한다는 얘기는 공통점이 아니라 2개가 차이점이 있어서 얘와 얘의 차이점이 서로 땅땅 부딪혀서 대조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냥 이게 다예요, 사실. 왜 우리 슬픈 사람 생각하면 사실 좀 힘이 없지 않아요? 나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약간 이렇게 처져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슬픔이라는 반면 분노는 막 화나 다 뒤집어 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막 다 바꿀 거야. 약간 이런 분노에는 힘이란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슬픔과 분노의 차이점은 요 힘의 존재 유무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요 power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 단어가 짱 중요해요. 뼈대만 한번 보세요. power 하고서 요렇게 콤마 사이는 요렇게 다 묶였거든요. power is not necessary for sadness. 이게 지금 뼈대예요, 이 문장에. 힘이라는 것은 is not necessary. 꼭 필수적인 건 아니야. 뭐에게? 슬픔에 대해서는 이 힘이라는 게 꼭 필수적인 건 아니래요. 여러분 그리고 전치사 같은 건요, 뜻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for를 뭐뭐를 위하여라고도 많이 외우지만 정말 상황에 따라서 뭐뭐를 위하여 해도 되고 뭐뭐에 관하여, 뭐에 대해서 이렇게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전치사는 조금 다양하게 쓰시면 좋겠고 제가 그 스몽디 사이트에 전치사표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또 도움도 되실 겁니다. 어쨌건 첫째 문장은 슬픔에게 있어서는 힘이라는 게 필수적인 건 아니야. 필요하지 않아. 슬픔이란 감정엔 힘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 PP가 꾸며요. 자, 힘이라는 것은 considered, 여겨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some theorists. 어떤 이론가들에 의해서는 considered to be the entrance requirement. 일단은 진입, 어디에 들어가려는 요구 조건이래요. 그 슬픔과는 다르게 분노라는 분노라는 그 상황에 들어가려는 진입 조건으로 여겨지는 게 힘이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분노했다라고 할 때는 하는 감정 자체에 일단은 힘이 조금 깔려있다는 얘기죠. 네. 주제문이에요. 할 얘기 여기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같은 얘기인데 뒤에 한번 보실래요? 자, anger is an approach emotion. 여러분 여기 approach가 원래는 접근이잖아요. 사실 접근이란 느낌이 뭐냐면 내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서서 막 간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의 approach는 active하고 같은 느낌이에요. 분노는 내가 접근하고 내가 다가가는 되게 능동적인 그런 감정이고, 자, sadness is a retreat emotion. 우리 요거는 후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다가가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 쳐. 막 이렇게 수동적으로 별로 막 나서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얘는 일단 passive, 수동적인 감정이랑 같이 바꿔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도 슬픔이 좀 이렇게 후퇴하는 감정인 반면에 분노라는 감정은 접근하는 감정이다. 내가 막 나서서 이렇게 가는 감정이라는 거죠. 저 자꾸 이것만 찍다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주제문이 다 나왔고요. 여러분 뒤에는 여기부터는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건데 좀 이제 약간 사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렇게 좀 구체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예시를 들어줘요. 자, thinking of a person as sad. 이렇게 묶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갖다가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슬프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makes us see them. 우리 요거 사역동사라서 여기 동사 원형 쓴 겁니다. 5형식이에요, 지금 요 make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저 봐봐. 저 사람 지금 슬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보게 하냐면 여기도 네모 하나 칠까요? weaker. 어휘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여러분 슬픔에는 power, 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얘네는 weaker, 좀 더 약한 거고 힘이 없으니까 약하지, 약한 거고 more submissive. 우리 submissive가 복종하는 순종적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막 뒤집어 엎을 거야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더 약하고 좀 더 순종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게 한다는 거죠. 누가 슬프대라고 하면. 이해되죠? 요거하고 두 개는 어휘로도 조심하세요. 수능이건 내신이건 둘 다 어휘는 요 부분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아까 앞에서는 슬픔은 힘이 없어. 슬픔은 나약하고 순종적이야 라고 했다가 이제 뒤에서는 분노에 관한 얘기를 막 쏟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자 분노는 not sadness. 야 슬픔이 아니고 분노는 요래. 계속 그래요. 그 다음 문장에도 anger. 분노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는 요래. 한 번 더. anger. 야 슬픔이 아니라 분노는 요래. 또 나오네. anger, not sadness. 계속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요 뒤에 이제 분노는 이래. 분노는 이러면서 슬픔은 없는데 분노는 힘이 있어 라는 얘기를 지금 무려 4문장에 걸쳐서 계속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슬픔이 아니라 분노는 is associated with. 우리 여기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이런 수거잖아요. 그 슬픔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는 한 사람의 상황을 통제하는 거랑 연관이 있대요. 여러분 이 단어도 조금 강하지 않아요? 통제하다? 분노야. 내가 통제할 거야. 이렇게 막. such as competition, 경쟁이나 독립 또는 리더십처럼 뭔가 내가 통제할 거야 라는 이런 거랑 연관이 있고요. 또 슬픔이 아니라 분노는 여러분 보세요. 계속 똑같은 말 바꿨어요. 이것도 be associated with, be linked to. 전부 다 뭐뭐에 관련 있다,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영어는 중복을 싫어하니까 항상 단어를 바꿔서 재진수를 하거든요. 요거 똑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바꿔 쓴 거죠. 또 두 번째로 분노는 assertiveness, 내가 자기 주장 강하게 하는 거, persistent, 끈기, 막 인내, aggressiveness, 공격성 이런 거랑 연관이 있대요. 요 셋 다 강한 느낌의 단어들이죠. 슬픔이 아니라 분노는 is a way to. 여기 보이세요? 아까 제가 active 한번 써놨는데 되게 능동적으로 막 나서가지고 make change, 변화를 하려는 방식이고요. confront challenges,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에서 피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하고 맞서는 그런 방식이래요. 느낌 세죠? 이 단어도 잘 기억하시고. 또 슬픔이 아니라 분노는 lead to perceptions of higher status or respect. 내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겠어. 내가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and respect. 아니면 나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을 거야. 내가 힘을 가져서 강해질 거야. 라는 그런 걸로 이끌어 간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계속 슬픔 말고 이제 분노에 관한 얘기를 막 이어서 했고요. 뒤에도 한번 보세요. Like happy people. 마치 행복한 사람들처럼 angry people are more optimistic. 오히려 슬픔이라는 감정에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화난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바꿀 거야. 내가 해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낙관적이고, 그 다음에 feeling that change is possible and that they can influence outcomes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분노한 사람이거든요. 얘네가 주어인데 요 feeling이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요 화난 사람들이 지금 뭐 하면서 뭐 하는 상태냐면 feeling, 느끼고 있는 중인데 대절이 2번 나와요. 여기 병렬이에요. 대절 하나 그리고 대절 2개. 이렇게 2가지라고 느끼면서 오히려 그냥 분노한 사람이 좀 더 낙관적이다. 첫 번째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네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끼면서 이들이 오히려 좀 더 낙관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여기 influence 있잖아요. 결과에 내가 영향을 주다. 이거 사실 앞에서는 뭐라 썼었냐면 컨트롤이라고 했는데 요거랑 바꿨어도 느낌이 같지 않아요?
내가 결과를 통제할 수 있어. 내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느끼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And sad and fearful people, 슬프고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tend toward pessimism, 정반대 말이네요. 요거 낙관적인, 요거 염세적인, 약간 비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도 또 보시고요. 또 반대로 슬픈 사람들은 feeling powerless, 맨 처음에 있던 그 단어 없다고 얘기하네요. 변화를 만들려는데 feeling powerless,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느끼면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비관적이고 염세적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 powerless 대신에 helpless라고 하셔도 돼요. 얘도 무기력한 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 뭐 무기력해 이런 거 전부 다 둘 다 바꿔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3번의 내용은 한번 또 읽어보면요. 얘도 막 어렵진 않아요. 되게 안 됐고 슬픈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감정이 매우 희귀하다는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필자는 사실 행복이 널리 퍼져 있어서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행복이 별로 없잖아 라는 그 생각이 왜곡됐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자 생각에는 행복은 사실 되게 여기저기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노란 줄 한번 보겠습니다. Sadly enough, 충분히 슬프게도 some of us have distorted lessons of happiness. 되게 슬픈데 우리들 중에 몇몇은 여기 보이시죠? distorted. 요거 왜곡된이에요. 왜곡된 교훈을 갖고 있대요. 뭐에 관해서? of happiness. 행복에 관해서 좀 잘못된 요 단어 잘 보세요. 왜곡되어 있는 그런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우리가 언제 배우는 거냐면 요 교훈들이요. that developed in our childhood. 우리 어렸을 때 만들어진 그런 생각이래요. 커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행복이 별로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뒤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 하니까 이제 보시고 좀 뒤에 내려가 보시면 우리 요게 한번 보실래요? 자, 마지막 줄에 일단 전 노란 줄을 쳐놨는데 그 앞문장부터만 한번 볼게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지문이라 그렇습니다. 자, looking around our world right now, I would have to agree that true happiness is in short supply.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끊겨요. 이거 분사구문인데 주변을 둘러보면서예요. 주어가 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looking around the world, 내가 내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 아마 대절에 동의를 해야만 할 것 같대요. 그러니까 뭐에 동의해야만 할 것 같냐면 진정한 행복이 여기 빨간 네모 하나 칠게요. in short supply. 되게 공급이 부족하대요. 여러분 여기 short 있잖아요. 원래는 short가 짧은이라는 뜻이 있는데 얘가 짧은 말고도 부족한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족한으로 보셔야 되고요. supply는 공급이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맞아. 내가 지금 주변에 둘러보면 남들 너무 다 비관적이고 하니까 진정한 행복이 되게 부족한 공급 안에 있어 라고 생각이 든대요. But 그러나 이거는 현재 상황이고 둘러보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고 그러나 this is because 이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에 행복이 다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행복해 보이고 공급이 되게 부족해요. 별로 없는데 진정한 행복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This is because we have bought into a system, belief system. 우리가 어떤 신념 체계를 믿게 되었는데 that teaches us that happiness is as scarce as hen's teeth.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우리가 믿게 된 요 신념 체계가 어떤 체계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신념 체계래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as가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as 뒤에 거만큼 가운데 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hen's teeth가 암탉의 이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꼬꼬댁 닭들 보면 이렇게 이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탉의 이빨이 있는 게 정말 없거나 거의 희귀하대요. 그러니까 암탉의 이빨만큼이나
행복이 희소해, 별로 없다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신념 체계를 우리가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진정한 행복이 여기저기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신념 체계, 왜곡된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게 부족한 공급 있잖아요. 얘랑 똑같잖아요. 얘네 둘이 서로 같은 얘기잖아요. 희소한, 사실은 뭐 rare 이런 거랑도 같은 얘기인데 희소의 공급이 적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필자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있는 슬픔이래. 행복을 못 보고 살고 있어. 그게 참 안 됐어. 그거는 그냥 생각이 왜곡돼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답이 지금 3번이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3번에 보면 The tendency of people to believe that true happiness is rare. 요 문장에서 아까 저랑 같이 봤던 요 단어가 있는 거죠. rare, 희소한, 희귀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향인데 어떤 경향이냐면 진정한 행복이 희귀하다, 희소하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경향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hort supply, in short supply,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scarce, 희소하다는 거, rare, 뭔가 얘도 희소하다는 거, 셋 다 똑같은 얘기인 거를 꼭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여러분 요 4번이요. 좀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꽤 깊이도 괜찮게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얘가 문장이 총 3문장인데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문장, 요게 다예요. 총 3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인데 그 중요한 얘기를 첫 번째 문장에서 한번 이렇게 하고요. 얘랑 똑같은 얘기를 마지막 문장에 가서 또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 줄을 두 군데다가 쳐놨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이 살아갈 때 좋은 일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나쁜 얘기예요. 갈등. 그러니까 뭐 치고받고 싸우던지 전쟁하던지 이런 인간의 갈등에 관한 얘기인데 이런 인간의 갈등이 왜 생기냐 그 원인이 뭐냐를 한번 살펴보면 아 내가 얘랑 싸워야지 나한테 이득이 있겠어 막 이렇게 되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딱딱딱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그때 보면 되게 비이성적인데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데 순간 막 욱 해가지고 좀 감정적이고 막 신경질적이고 이런 병적인 측면에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번의 내용은 그냥 한마디로 하자면 인간의 갈등의 원인은 이성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인 원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단데 일단 처음에 한번 보세요. 자,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war입니다. 요게 일단 갈등이죠. 전쟁. 인간이 막 싸우고 부딪히는 이런 전쟁이라는 갈등의 원인과 결과가 may have more to do with pathology than with politics 했어요. 일단 여기 수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 have something to do with 이렇게 쓰는 게 되게 많이 쓰는 이제 수거인데 뭐뭐와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 만약에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something 대신에 nothing을 쓰시면 되거든요. 그럼 관계가 없다라고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긴 보세요. have 원래는 have something to do with 해야 되는 자리인데 something 대신에 여기다가 more이라고 바꿔 쓴 거예요. 요 something 대신에. 그러면서 요 something을 빼고서 비교급으로 바꿉니다. more, 비교급이잖아요. more than. 그래서 more than 한 번 더. 콤마 다음에 more than 이렇게 두 번 얘기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사실 전쟁의 원인과 결과는 뒤에 거 with politics 정치와 라기보다는 with pathology 병적인 측면 되게 막 정치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막 신경질적이고 이런 병적인 측면이랑 more 더 관계가 많다는 얘기 이렇게 쓴 거고요. 콤마 다음에 동격으로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more have more to do with irrational pressure, pride and pain
자존감이나 고통 같은 이 단어 너무 중요하죠. 비이성적인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압박이랑 관계가 더 많지 뭐보다 than with rational calculation.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이에요. 내가 이걸 쌓으면 얻는 이득이 뭐가 있겠다. 뭐 수익이 뭐가 있겠다라는 이런 합리적인 계산보다는 자존감, 뭐 고통, 막 이런 것 같은 비이성적인 것과 더 관계가 많다. 주제문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려고 좀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해줘요. 이 얘기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대학에서 그냥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본 거죠. 요새 막 인공지능 이런 거 많으니까 그 당시 상황을 딱 이렇게 입력을 하고서 자 컴퓨터야 이런 상황이라면 전쟁이 나겠어 안 나겠어? 라고 했더니 컴퓨터가 제가 볼 때는 전혀 전쟁할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우리 인간은 전쟁 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컴퓨터는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 상황이 전혀 전쟁할 거리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막 인간이다 보니까 막 욱 해가지고 그때 전쟁 일으킨 거다라는 얘기를 이 둘째 문장에 이제 한 거거든요. 이 문장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자, there is a Washington story. 어떤 워싱턴 이야기가 하나 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꾸민 거예요. Perhaps apocryphal.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하고 이 스토리의 동격절의 대절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고 그 얘기 내용을 대절 뒤에다가 쓴 거예요. 그 얘기가 요 대절이고 요 대절이 곧 그 이야기야 라고 가는 거거든요. 네. So that the military intellectuals in the Pentagon, 자 펜타곤에 미국 국방부겠죠? 여기에 이제 군대 머리 좋은 똑똑한 이제 뭐 지식인들이 conducted 수행을 했는데 on experiment 실험을 하나 했답니다. 근데 in which 그 실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They fed data. 요 사람들이 데이터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먹였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줬다는 얘기, 입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컴퓨터에. 근데 요 데이터가 어디에서 기원하고 유래되고 얻어졌냐면 derived from the event of summer. 1914년 여름 사건들의 그 데이터에서 얻어진 그 데이터를 into a computer.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한 거예요. 괜찮아요? And that 그리고 나서 after weighing and digesting the evidence 컴퓨터가 그 모든 증거 자료들을 다 따져보고 원래는 무게를 재다지만 뭐가 더 무거운지를 뭐 평가하다, 재보다, 따져보다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증거를 따져보고 소화한 다음에 the machine, 컴퓨터겠죠? 기계가 assured its users 사용자들에게 assure, 안심시키고 확신을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That there was no danger of war.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할 필요가 전쟁의 위험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대절이 지금 여기서 하나 이렇게 열렸잖아요? 여기까지 하나 이렇게 닫아요. 그리고 end를 기준으로 여기 대절이 하나가 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기 인위치는 사실 여기 와서 이렇게 닫은 거죠. 언제 뭐 펜타곤에서 실험을 했다. 근데 그 결과 컴퓨터는 전쟁할 거리가 없는데요. 전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that 두 개는 꼭 모양을 맞추시면 됩니다. 인위치도 요거는 where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혹시 내신 때 나오면 where이 여러분 관계부사인데 앞에 꼭 장소가 있을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일 때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실험인데 그 실험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라는 어떤 상황이라서 여기 인위치도 where로 바꿔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한 번 더 얘기하죠. What this proves 따라서 이것이 증명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컴퓨터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던 거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is that 바로 대절인데 알고 보면 computers are more rational than men. 당연하죠. 컴퓨터가 사람보다도 더 합리적이고 네. And it also suggests that 그리고 또한 대절 얘기합니다. 자 이제 똑같은 얘기 또 할 겁니다. if절이 일단 먼저 나요. If there is a root cause 이게 뿌리가 되는 원인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겠죠. 만약에 인간의 갈등이랑 여러 국가들 사이에 파워 드라이브, 권력 싸움이 있는데 그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면 it lies, 그게 놓여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it이 뭐예요? root cause.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놓여 있냐? 여기 이제 not의 법비 구문 잘 보세요, 여러분. not A, A가 아니라 but B, B에 놓여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요. 인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 여기가 A예요. A가 아니라 B에 놓여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A에 들어갈 말이 합리적인이에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A가 아니라. 여기 합리적이 들어가야 되잖아. 인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합리성이 아니라.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비합리성 아니야? 비합리적인 것에 놓여 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hopes of economic development, 사실 여기 문장에서는 대놓고 그냥 rationality라고 간단하게 써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길게 썼거든요. 근데 사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합리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해석을 해보면 뭐 경제 발전의 희망, 그러니까 계산을 해본 거지. 우리가 이 전쟁을 했을 때 경제가 더 발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걸 따져봤단 얘기잖아요, 사실. 뭐 historical forces, 역사적인 요인들, 아니면 권력 균형의 그런 작용들, 뭐 이런 거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한마디로 rationality라고 해도 돼요. But 그러나 어디에 원인이 놓여 있냐면 in the ordinary hopes and fears. 사실 감정이죠. 희망과 두려움, 그러면 감정이긴 하잖아요. Of the human mind. 인간 마음의, 인간 정신의 희망과 두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비합리성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다 사실 뭐 emotions라든지 irrationality 이런 걸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뭐 이런데 빈칸을 뚫어주면 딱 봤을 때 약간 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얘가 irrationality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빈칸을 내기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하거든요. 네. 그 내용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인간 갈등의 원인은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원인이더라. 이겁니다. 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또 5강, 우리 5강을 정리해 봤고요. 다음 강 6강에서 그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EBS는 일단 단어 외우는 거 중요하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고요. 복습을 위주로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맞아 그런 내용이 있었어가 떠올라야 막상 직접 연계로 나왔을 때 빛을 보거든요. 나 어디서 봤는데 이거 내용이 뭐더라?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이제 EBS 이전에 먼저 자기 스스로의 어휘 실력과 자기 스스로의 정확한 해석 실력이 먼저라는 거. 예. 무조건 EBS에만 의존하지는 마시고요.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